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소 조금은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이 왼쪽 상단에 보시는 이 환자분의 CT 상태가 최초 저한테 내원했을 때의 환자분의 CT 모습입니다. 광대 함몰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요. 좌우측 광대가 차이가 난다. 광대 수술 후에 이쪽이 너무 함몰이 돼서 얼굴이 짝짝이가 됐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광대가 이쪽 부분에 비해서 이쪽 부분이 많이 꺼져 있고, 또 이쪽 부분에는 약간 선상으로 약간 꺼진 모습도 관찰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 때 보면 이 아치가 만들어지는 음영이 이쪽에서는 가다가 이쪽 부위에서 끊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관자놀이 윗부분,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함몰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과거 수술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초 환자분이 사각턱 절제술을 받을 때 이렇게 하과두에 수직으로 절골이 발생해서 수술받았던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이 부분을 교정을 위해서 한 두어 번 수술을 더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턱 수술을 받아서 회복한 후에 또 얼굴이 약간은 비대칭이 있지만 턱이 길다고 느껴져서, 좌우측의 하악각이 과절제가 되니까 턱이 길게 느껴지겠죠. 이쪽 부분이 함몰이 되니까요. 그래서 턱이 길다고 느껴져서 또 턱끝 축소술을 T절골을 받으셔서 이렇게 핀이 박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 후에 또 광대가 또 그러니까 짝짝으로 보인다. 얼굴이 비대칭이 좀 있는 상태에서 광대가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크다고 느끼셔서 한쪽 광대만 수술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때 또 너무 과교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쪽 광대를 또 밖으로 약간 빼는 그런 수술을 또다시 한번 받으셨던 분입니다. 제게 내원하셨을 때는 이제 이 모습으로 내원을 하셨는데, 환자분의 주된 요구사항은 왼쪽 광대의 함몰이 심하다. 그래서 왼쪽 광대의 함몰을 우측 또는 수술 전 상태로 바꾸고 싶다라고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현재 상태랑 수술 전 상태의 환자분이 가져오셨던 CT 캡처 이미지여서 3D 이미지는 없는데요. 이 상태로 이 광대를 되돌리고 싶다는 게 환자분의 이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뼈로는 조금 힘들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상태에 남아있는 뼈에서 광대 재수술이냐 광대 재건이냐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 갭이 만만치가 않고 이 광대 절편이 약간 하방 변이가 돼 있어서 상방으로 올려서 이 뼈 길이의 컨택을 좋게 해서 유압이 잘 되게 조금 단단하게 고정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상단으로 보시면 이 길이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러한 아치가 만들어내는 돌출은 이 남아있는 뼈로는 만들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전에 포스팅에서도 이 환자분에 대한 광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을 해드렸는데요. 그걸 한 번 더 자세히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현재 환자의 광대 상태에서 재수술을 한다면 약간 상방으로 이동시키고 바깥쪽으로 돌출을 시키고 또 약간 회전을 시키면 이런 정도 수술이 아마 최상의 수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상방으로 조금 이동시키는 광대의 모습이 지금 환자분한테 가장 재수술로는 적합한 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이 되면 문제는 뼈의 연속성은 좀 좋아지고 돌출은 조금은 나아지지만, 이러한 수술 전에 환자분이 원하시는 이러한 돌출은 만들기에는 이 뼈가 너무 짧다는 거죠. 어거지로 지금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해보면요, 한 요런 식으로 정도까지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 해도 돌출량은 이 광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족하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은 연결이 되지만 이쪽은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재수술로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얻어봤자 한 요 정도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해드렸고요. 요 정도 모습에서 조금은 좀 돌려야겠네요.
아마도 한 요 정도가 가장 최선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했고요. 요 정도로 만족을 한다면 광대 재수술을 하지만 돌출이 부족해서 지금 광대 함몰이 교정이 좀 덜 되기 때문에 돌출 대칭성을 수술 전 상태의 뼈 상태로 만들려면 광대 재수술로는 불가능하고 재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건 수술을 한 후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사진을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좋으실 텐데요. 저한테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의 모습이고, 환자가 요구하셨던 광대의 모습이고, 재건 수술 후의 광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요. 굉장히 광대 수술에 대해서는 흡족해 하셨고, 이제 추후 이 턱을 재건을 하고자 이제 계획을 하셨죠. 그때도 또 많은 상담을 했고, 환자와 이메일 또 블로그 댓글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환자분은 뭐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 턱 끝을 먼저 수술 전 상태로 돌리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지금 뭐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 급한 쪽은 오히려 최초 상담 시부터 이 하악각 왼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수술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환자분께서는 양쪽 다 사각턱을 하고 싶다, 개턱인 게 싫다 라고 말씀하셔서 끝까지 턱 끝을 먼저 수술하고 추후에 사각턱을 재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T졸골을 해서 사실 줄어든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술 전 상태고요. 이게 T졸골 후의 모습인데, 줄어든 양이 뭐 기껏해야 한 3-4mm 정도 되는, 밑으로 하방으로 되는 양이 있고, 또 약간의 후진이 있었다고 환자는 느끼고 계셔서 약간의 후진이 뭐 있는 둥 마는 둥 한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과 수술 전 상태의 모습에서 환자분이 원하는 모습은 완전히 수술 전의 상태, 요런 턱의 모양을 원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만드는 방법으로 재건을 해드린 모습이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하고 최대한 가깝게 만들었지만 사실 이 부위는, 요 부위는요 조금 부족하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악각 재건을 추후에 계획한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 하악각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이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중에 생각할 하악 재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약간은 좀 모질나게 부족하게 이렇게 재건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니까 환자분이 또 마음이 바뀌셨어요. 여기 이 하악각 부위가 없는데 턱이 길어지니까 여기가 더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때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또 턱을 줄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턱을 이제 줄이는 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사각턱을 만들 것이냐 저에게 문의를 주셨고, 또 그 전에 이 수술을 하면서 동영상으로 제가 또 한 번 더 환자분께 막 오랫동안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재절골을 해서 1mm 후진된 걸, 몇 mm 후진된 걸 원위치 시켜놓고 추후에 또 이렇게 재건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셔서, 이게 불필요한 수술이고 이 1mm도 안 되는 양을 복원하겠다고 이걸 다시 재절골해서 전진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 이득이 전혀 없다. 이걸 납득시키는 데만도 한 2-3주가 걸렸고요. 또 그 과정에서 동영상 제작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그 과정에서 또 제가 고집스럽고 환자가 원하는데 말 되게 안 듣는다, 의사가 너무 고집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혼내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설명한다고 대단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턱 끝을 재건을 했는데, 결국은 또 이걸 하고 나니까 이 하악각이 없는 게 더 보이고 턱이 길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만류했지만 결국은 또 요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또 8월에 무조건 자기는 수술을 해야 된다, 휴가가 그때밖에 없다 하셔서 결국은 하악각 수술을 그때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양쪽 다 하고 싶은데 이쪽만 할까도 잠깐 고민을 하셨던 듯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해드렸어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하자. 너무 급하게 수술을 댐비는 느낌이 있어서 좀 그러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면서 천천히 고민해보고 돈도 준비되고 그랬을 때 한 번에 하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계속 손대는 거는 순서도 안 맞고 옳지 않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감정이 좀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타병원 가서 상담을 받고 또 여러 카페에서 다른 환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 휴가 때 사각턱을 어떻게 수술을 하신 게 아니라 광대를 재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광대를 재수술을 받아서 기존의 광대 재건해놨던 보형물은 빼버리고 두피를 절개를 통해서 광대를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모양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린 이러한 형태로 재건수술이 이루어진 거죠. 재수술이 이루어진 거죠. 광대가 이렇게 재수술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문제점은 함몰 교정은 안 되거든요. 근데 최초 저에게 내원하셨을 땐 함몰이 주된 요구사항이었는데 또 이때는 볼처짐이 또 이유가 돼서 두피로 절개를 해서 광대 절편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환자분은 볼처짐이 거의 없는 환자분이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두피를 열어서 광대 수술을 했고 광대의 돌출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또 두피를 열면서 생긴 두피의 그 피부 결손이 또 문제가 되는, 또 흔히 말하는 땜빵이라고 하죠. 두피를 전체를 다 열었는데 한 서너 군데에서 한 1cm 정도의 머리가 안 나는 그런 탈모 증상이 있는 땜빵이 또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함몰은 수술 전보다, 그러니까 재건 수술 전보다 함몰은 더 생겼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수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나 저 역시도 많이 회의가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환자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환자분은 최초 제게 내원하셨을 때 이 모습으로 내원을 하셨고요. 이 모습에서 본인이 원하는 건 이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수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가 우려했던 이 모습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두피에 흉터만 또 남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환자분께 많은 상담 시간을 할애했고 이 환자분을 설득하고 제대로 된 의학 정보를 드리려고 블로그에 포스팅한 그 동영상 제작만 2번을 해서 이 환자분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제 그런 조언이 환자분한테는 그저 여러 의사가 주장하는 옵션 중에 그냥 선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채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 해도 환자분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제가 요새 재건 수술을 계속 해오면서 가장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다 맞지는 않죠. 제가 언제나 옳을 수는 없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이런 과정을 겪어서 수술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환자분한테는 시간과 돈과 흉터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수술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최초 수술하기 전에 모습을 찾고 싶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환상을 쫓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재건 수술이나 재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환자분 케이스를 설명을 드립니다. 재건 수술이나 재수술 역시 환자분들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접하시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한 번의 수술 실패로 인해서 얻은 상실감이, 그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급한 마음에, 없어진 게 싫어서 급한 마음에 뭔가를 만들어 놓거나 또 다른 수술을 계획하는 것은 일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확대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분 케이스에서도 보듯이 저한테 내원하셨을 때도 이미 4-5번의 수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벌써 3번의 수술이 이루어졌고 그 각 수술이 그렇게 또 작은 수술도 아닙니다. 이런 수술을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받아오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일개 의사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진짜 진심에서 환자분이 걱정돼서 얘기를 한다 해도 결국은 환자분이 원하면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재건수술이나 재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재건수술이나 재수술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이 분명한 수술을 선택해야 되고 선택한 수술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뼈는 100% 옛날처럼 비슷한 모양과 형태로 만들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연부 조직이 계속해서 손상을 받는 그 변화는 사실 의사로서도 현실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계속해서 극복하고자 계속해서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일을 확대하고 상실감과 또 실망감이 커가면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건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재건수술이나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런 경우가, 이 환자의 경우가 꼭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